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동탄 신도시의 굉장히 핫한 입지의 분양 물량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트지입니다. 모집 공고일은 21년 4월 29일이 되겠고요. 입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알려달라고 하셨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역이 이쪽에 위치한데 동탄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파트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시범단지로 있었던 이런 곳들 굉장히 높은 가격을 치솟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전용 84 기준으로 했었을 때 13억 이상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 근처에 입지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가 과연 얼마까지 갈 수 있을 것이며 분양가는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였죠. 근데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바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우선 입지 조금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역 디에트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옆으로는 바로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경부고속도로는 지하화 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보로 이렇게 동탄역을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은 시범단지나 이런 곳들은 사이사이에 학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이쪽은 어쨌든 상업시설 쪽이 좀 많이 있어서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측면에 있어서 약간 아쉬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에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군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동탄 이신도시라는 거는 또 뭐가 있죠? 롯데백화점이 이제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 동탄역 롯데캐슬 바로 옆에.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들어오고요. 지금 이번 분양 물량을 당첨이 되고 입주할 때쯤이면 이러한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것들을 보면서 왜 동탄역은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가격이 비쌀까? 평당가가 지금 거의 뭐 4천만 원대를 가고 있는데 신축 같은 경우는 더 나가죠. 그런 거를 봤었을 때 과연 그 입지에 합당하는 금액이 맞냐라고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화성시 이제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일자리 동탄 테크노밸리라든지 아래쪽에 동탄 일반 산업단지도 있죠. 그리고 이 옆쪽으로 뭐가 있죠? 대기업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 그와 관련된 협력 업체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주거의 수요가 높다. 그리고 직업군이 갖는 보수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원시 성구에 있는 망포역이라든지 광교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알 수 있죠. 가격이 왜 높은지.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가 어쨌든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일자리의 방점을 찍는 교통호재. 여기 보면 인덕원선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인덕원부터 동탄까지 연결되어 있는 선과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GTX A 노선. 이거는 어쨌든 운정신도시부터 시작해서 동탄까지 연결되는데 개통까지는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GTX 노선 중에 가장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이용이 가능한 SRT를 이용해서 바로 수서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오산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끝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가 있죠? 트램 계획이 있죠. 트램 계획은 사실상 뭐 시세에 영향을 많이 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통이 좋아질 수 있다. 근데 많이 남았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위례 신도시의 트램 같은 경우가 된다 하다가 10년이 지났고 그래서 다시 시작된다 했지만 다시 또 사업성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램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요인으로 잡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에트르 같은 경우에 또 오피스텔도 이제 분양을 하죠.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법상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뭐 저희 라이크 부동산이 또 쉽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입지가 중요한 오피스텔 중에서도 3룸 이상의 이러한 형태의 오피스텔들은 그래도 수요가 좀 있을 수 있다. 청약시에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무주택자로 청약을 하시더라도 조금 괜찮은 측면이 있고 그리고 대출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 하지만 나중에 세법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돋된다더라 하면서 접근하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 디에트르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얼마 나왔고 과연 주변 시세 대비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바로 가격 보겠습니다. 주변 시세인데 지금 현재 대장으로 갈 수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이 지금 분양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4평형 9억 9,200만원, 평당가 2,918만원이죠. 근데 이거는 다운 계약서로도 많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리미엄도 굉장히 많이 붙었고 지금 41평형이 20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게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가늠이 안 가요 여러분. 무서워요. 근데 이 맞은편에 이번에 분양하는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가 4억 8,867만원, 평당가 1,481만원. 보통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서 낮게 나올 거다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예상을 더 뛰어넘게 낮은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 옆에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가 34평형 13억 5,500만원, 평당가 거의 4천만원대 가죠. 근데 호가는 14억에서 14억 5천, 분양가가 3억 7,670만원이었는데 말이죠. 무섭습니다. 제가 과연 이게 진짜 얼마까지 갈까. 그리고 이걸 보면서 주상복합은 잘 안 올라요. 뭐 약간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아파트 대단지보다는. 하지만 그 입지와 수요가 있는 곳들에 한해서는 조금 더 다르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대전제는 맞습니다. 아파트보다는 주상복합이 당연히 더 많이 오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연한이 많이 돼서 했었을 때 그만큼 되기가 어렵고,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약간 조금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볼 것은 지금 일단은 신축을 받는다라는 거는 아파트 시장, 지금 현재 주거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먼 미래에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4억 8천, 뭐 4억 9천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 해에다가 뭐 옵션 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못 간다고 해도 이게 25년 2월에 입주를 합니다. 근데 지금 21년이죠. 거의 4년 가까이가 남았는데 주변 현재가 33평형이 거의 뭐 12억 이상을 가는 시점에 이게 입지가 이렇게 좋은데 얼마나 될까? 저도 무서워요. 진짜로. 얼마까지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첨되실 분들 축하드립니다. 나는 무조건 어느 지역에 살아도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과천, 동탄 이런 쪽으로 가야죠. 아셨죠? 그래서 이번 분양 물량에 꼭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예상할 수 있는 커트라인도 말씀드릴 테니까 계속 집중해주세요. 그러면 우선은 33평형 4억 8,867만원인데 대출 고려했었을 때 현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대출은 40%죠.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근데 25년 2월 됐었을 땐 과연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5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책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현 시점은 12억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보수적으로 4억 2천 정도가 나오는데 9억까지는 40%, 9억 초과 부분 15억 미만은 20%이기 때문에 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538만원, 옵션 비용은 별도로 해서 책정을 하고 중도금, 이자, 후불 비용을 합쳤을 때 8,640만원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옵션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옵션 비용 포함해서 1억 241만원 정도면 입주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땐 시세가 분명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장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단점, 그리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당첨 커트라인까지 보겠습니다. 장점은 동탄역 SRT 현재 이용 가능하고요. GTX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동선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트램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1번 부분이 되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면서 동탄역과의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근린공원이 바로 옆에 있다. 그리고 도보권으로 가능한 학군이 좀 멀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집가 상승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 있어서 동탄 테크노밸리라든지 대기업이 위치하고 그 밑에 산하 기업들, 거기에다가 일반 산업단지까지 갖춰져 있는 게 동탄이다.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 그 밑에 뭐 판교, 광교 뭐 다 지나서 이제 세종까지 간다고 했었을 때 이 중심에 위치할 수 있는,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강남, 그리고 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세종과 사이에 있는 동탄이라는 점, 그리고 동탄 신도시는 굉장히 앞으로도 인구 유입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측면에 있어서 입이 닳도록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탄역에 또 롯데 백화점이 들어오죠. 이 백화점이 이렇게 근거리에 위치한다는 점 강점이 될 수 있고요.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들어온다라는 점, 어쨌든 입주하는 시점에 모두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지역으로 10년 전매 제한입니다. 공공택지지구, 투기과열지구로 기본 시세 대비 80% 이하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물량 당첨이 안 되고요. 거주 의무기간 5년입니다. 여러분 당첨만 된다면 5년이 뭐죠? 10년 더 살아도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단점을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근거리
학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심스럽게 씁니다. 생략 가능. 단점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상 커트라인 보겠습니다. 우선 민간 분양은 84점 만점 기준이고요.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합쳐서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2020년 5월 15일에 분양을 했었던 동탄 해리엇이 있습니다. 전용 97제곱, 이때는 모두 전용 85제곱미터 초과여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점도 굉장히 높았죠. 거의 1년 전인데 해당 지역 69.74점 어마어마합니다. 경기 79.79점, 경기 지역은 79점만 당첨이 됐어요. 이건 뭐 거의 만점이죠. 그리고 기타 지역 69.74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청약통장 15년 이상이고 부양가족 3명 이상, 그러니까 자녀 2명 이상인 부부이신 가정이 만점이어야지 당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지금 서울의 주요 청약들 가점이 이 정도 되죠. 그래서 만점이 되시는 분들은 반포동에 청약을 기다리셔도 되고, 이렇게 동탄과 같은 앞으로 점점 더 발전이 될 수 있는 곳을 신청을 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금 조달하는데 어느 정도 능력이 되시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고민이네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69점이 안 되면 사실상 거의 당첨이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비선호 타입, 조금 탑성형이라든지 추첨제 물량 102 타입 같은 경우, 그러한 부분들 추첨제가 50%가 적용이 되니까 그러한 곳 노리는 걸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일반 1순위 5월 11일, 그리고 일반 2순위는 안 갈 것 같고요. 당첨자 발표일 5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531세대고요. 지하 6층, 지상 49층 3개동으로 공급이 됩니다. 특별공급 229, 일반 302세대, 84는 370, 102는 161이 공급이 됩니다. 일반 공급 조건은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죠. 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2년 이상의 예치금 필요합니다. 화성시 2년 거주자에게 30% 우선,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수도권의 50%가 공급이 됩니다. 전용 85제곱미터는 가점이 100%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라고 했죠. 하지만 초과 물량은 추첨제가 50%가 들어간다는 점, 이 부분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있고요. 세대 주 요건 필요한 거는 노부모 부양과 생애 최초 있고, 세대 1은 다자녀와 신혼부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으로 생애 최초라든지 신혼부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확대된 부분도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여기 있죠. 그리고 생애 최초 여기 있죠.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로 기가 막히고 앞으로도 너무나 좋은,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 중에서는 과천, 광교 이런 데들도 있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곳이라고 뽑는다고 하면 화성, 그리고 뭐 평택, 그 외적으로는 좀 부수적으로는 오산,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정보도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따로 기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